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 자료로 인구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방금까지는 남녀 인구 그래프를 직접 코드로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인 data.go.kr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를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지역별 인구 현황 비교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지, 또 인구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요. 청소년, 청년,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떤 연령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세분화해서 특정 동단위 인구 구조 분석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아이들이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구조 비교를 하면 지역별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단순히 숫자 확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 계획, 상권 계획, 학교 설립, 행정 서비스 제공 같은 실제 정책과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즉, 데이터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다스, 매플립, 시본 같은 도구로 시각화를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판다스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인데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리드 엑셀 함수로 사용해서 주민등록 인구 엑셀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하면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인구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작게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입력한 후에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요. 행정기관명, 총 인구수, 연령대별 인구수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즉, 한 줄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그 속성들이 열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는 반드시 구조와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분석에 적합한지, 또 결축치 데이터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 품질 확인은 분석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결축치가 많으면 그냥 분석을 시작하기보다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EasyNA 함수나 sum 함수를 활용해서요. 열별 결집값인 나타넘블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결집값인
NaN, 즉 not a number인 빈값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결측값이 많다면 분석 결과가 왜곡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확인은 분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에 df is na sum을 실행하면 각 열별로 결측값이 몇 개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isNA 함수는 각 값이 non-값인지 아닌지를 true, false로 반환하게 되고요. 여기에 sum 함수를 적용하면 각 열마다 결측값의 개수가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 결과표를 보시면은요, 모든 열의 결측값이 0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즉, 이 데이터셋에는 빈값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전처리 과정 없이 바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측값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요, 결측값이 많으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함수나 모델은 결측값이 있게 되면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삭제를 할 거냐 대체할 거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 결측값 확인은 언제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쿼리 함수를 사용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데이터에 대한 것만 필터링하는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방대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 데이터셋에서 특정 지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의 데이터만 추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리드 엑셀 함수로 주민등록 인구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쿼리 함수를 사용하면 SQL의 where절처럼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쉽게 추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행정기관 열의 값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인 행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즉, 전국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삼청동만 관련된 정보만 남게 되는 거죠. 오른쪽 결과를 보면요. 삼청동의 총 인구수와 연령대별 인구, 세대수 등 상세한 통계가 한행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는 이후 단계에서 연령별 인구 분포 시각화에 활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필터링은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해서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처리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지역 단위 인구 데이터는 정책 수립과 행정계획의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삼청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 시각화 과정입니다. 앞에서 삼청동 데이터를 추출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령별 인구 분포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은요. 먼저 주민등록 인구 엑셀 파일에서 삼청동 데이터만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ILOC 함수를 이용해서 네 번째 열부터 14번째 열까지, 즉 연령대별 인구수가 담긴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를 numpy 배열로 변환하고요. 2차원 배열을 플래튼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으로 펼쳐줍니다. numpy로 바꾸는 이유는요. 계산 효율성과 시각화 호환성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플래툰 함수를 쓰는 이유는 연령대별 인구수는 단순히 하나의 일렬 데이터로 다루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단순한 일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LT 플롯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과 같은 연령대별 인구 분포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요. 삼청동에 어느 연령대에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분석은 단순히 시각화를 넘어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이나 향후 인구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연령대가 훨씬 더 많다면은 그 연령대에 맞는 복지 정책이나 교육 문화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데이터 시각화는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정책 입안과 도시 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코드를 상세히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방금 불러온 데이터는 사실 엑셀에 있는 표 그대로라서 행과 열이 있는 2차원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연령대별 인구수를 일렬로 나열한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를 넘파이 배열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넘파이 배열은 계산이 훨씬 빠르고 그래프를 그릴 때도 호환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구조를 1차원 구조로 펼쳐줍니다. 즉, 표와 같은 구조를 한 줄로 쫙 펴서 그래프에 바로 적용해서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원하는 연령대별 인구 분포에 대한 선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넘파이 변화는 계산과 시각화에 최적화되어서 변환을 시켜주고요. 플래튼 함수는 그래프에 맞게 데이터 구조를 단순한 1차적 구조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통해서 입력한 동에 대한 연령대 인구 시각화 과정인데요. 이제 조금 더 실감나는 작업을 해볼까요? 앞에서는 삼청동을 고정해서 인구 분포를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직접 동이름을 입력하면 그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바로 그래프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왼쪽 코드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직접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input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동 이름을 입력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삼청동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동에 해당되는 인구 데이터만 자동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인 쉼표가 붙어 있어서 그냥 계산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 단위 컴마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리플레이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함수로 컴마를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S타입 int로 정수형으로 바꿔야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LT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요. 선그래프를 출력하면 입력한 동에 대한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동이 젊은 층이 많은지 또는 고령 인구가 많은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차후에는 도시계획, 복지계획, 상권 분석 같은 데도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은요.
input 함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동을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str contains 함수는요, 정확한 일치 말고 포함된 이름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replace와 asType int는요, 데이터 오류 방지를 위해서 첨단위 쉼표를 제거하고 정수형 숫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plot 함수는요,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연령대의 인구 수치를 표시하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단순히 그래프만 그렸다면 이번에는 그래프를 조금 더 정교하고 보기 쉽게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PRT 피규어 사이즈를 정해가지고요. 10,7를 통해서 그래프 크기를 키워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PLT 타이틀 함수로 제목을 붙여서 어느 지역의 인구 그래프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 포인트에 마커와 값 표시를 추가했는데요. PLT 플롯의 옵션 중에 마커는 아스테리크를 사용해서 각 지점에 별표 마커가 생겨서 데이터 흐름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PLT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각 포인트 위에 실제 인구 수를 직접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그래프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20대는 몇 명, 40대는 몇 명 같은 정확한 수치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코드는 단순한 시각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형태적 정보와 정량적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분석하기 쉽고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수를 정리해 보면요. 피규어 사이즈는 그래프 크기를 조절하고요. 타이틀 함수는 그래프 제목을 추가하고 마커 옵션은 데이터의 지점을 강조해 주는 거고요. 텍스트 함수는 각 지점의 인구수를 직접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만든 그래프의 핵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는 그래프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X축 레이블 설정인데요. dfx는 np-array, df-columns 부분은 X축 레이블을 연령대별로 설정하는 코드인데요. 그래프를 볼 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0에서 9세, 10세에서 19세와 같이 의미 있는 연령대로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 크기 설정인데요. plt.figure fig size 10,7은 그래프 크기를 크게 해주는 코드인데요. 그래프 크기가 충분히 커야 데이터 포인트와 레이블이 겹치지 않고 잘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데이터 포인트에 마커를 추가하는 과정인데요. PLT 플롯, dfx, 그 다음에 arr, 마커 아스테리크에서 마커 아스테리크를 사용해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별표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점이 눈에 쉽게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값 표시인데요. 폼은 안에서 plt.text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바로 각 포인트 위에 실제 인구수를 직접 표시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인구는 2257명, 30대 인구는 2408명처럼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네 가지 개선을 통해서 단순한 선그래프가 아니라 누구나 한눈에 읽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래프로 변하게 됩니다. 함수를 요약해 보면요. X축 레이블 설정은 연령대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데이터 포인트 마커 추가는 지정 강조를 해주는 거고요. 데이터 값 표시는 수치를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동네의 인구수 비교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제는 한 동네의 인구 구조뿐이 아니라 두 동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의 인구 구조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로드 단계에서 thousands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천 단위 구분 기호인 쉼표가 제거되어 숫자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입력 단계인데요. input 함수를 통해서 비교할 두 동 이름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query 함수를 이용해서요. 해당 동의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정리 단계인데요. ILOC를 이용해서요. 연령별 인구 데이터만 추출하고 t를 사용해 그래프에 맞게 행과 열을 변환을 하게 됩니다. 또 as 타입으로 자료형을 정수로 바꿔서 오류를 예방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프 시각화 단계인데요. 첫 번째 동은 파란색 별표 마커를 이용하고 두 번째 동은 노란색 원형 점선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동네를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데요. PLT 레전드를 통해서 범위를 추가하면 각 그래프가 어느 동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폰트 설정인데요. 그래프에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코드를 설정을 해서요.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프 레이블이 올바르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요약을 하면요. 데이터 로드는 천 단위 쉼표를 제거하고요. 사용자 입력은 인풋과 쿼리로 원하는 동을 필터링을 합니다. 데이터 정리에서는요. ILOC 함수와 트랜스포즈 함수, as type 함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프 시각화에서는 마커 색상, 선 스타일로 구분하고 범례를 추가한 다음에 한글 폰트에서 우리가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두 동네의 인구수 비교 그래프 과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만든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두 지역의 인구에 대한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 더 인구가 많은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층이 어느 동네에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60대 이상 어르신 인구가 어디에 더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비교해 보면 두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혹시 두 동네가 거의 똑같은 모양이라면 인구 구조가 비슷하다는 뜻이고요. 큰 차이를 보인다면 서로 다른 생활 양상이 있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령화 정도와 젊은 인구 비율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의 오른쪽 끝부분이 높으면 노령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요. 왼쪽 부분이 높으면 젊은 인구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삶과 특징이 그래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도시계획이나 상권 분석, 정책 수립 같은 데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코드를 살펴볼까요?
여기 보이는 코드는 실제로 두 동네의 인구 구조를 비교하는 코드인데요. 앞에서 단계별로 설명했던 과정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 thousands 옵션을 사용했는데요. 이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제거하기 위해서고요. 제거하지 않으면은 숫자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문자로 처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입력 단계인데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동 이름을 입력받고요. 쿼리로 해당 동네에 대한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AROC 4:15를 사용해서 연령별 인구 데이터만 뽑아낸 뒤에 T로 행가열을 바꾸게 되는데요. 바꾼 후에 as type int로 변환해서 숫자가 정수형으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똑같이 두 번째 동에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시각화 단계에서 PLT 플롯을 두 번 사용해서 각 동네를 다른 색과 마커로 구분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동은 파란색 별표, 두 번째 동은 노란색 점선 원형 마커로 표시를 했고요. PLT 레전드 함수를 통해서 범례도 추가해서 두 그래프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면 두 지역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로드에서 thousands 옵션을 써가지고 1000자리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고요. 데이터 처리할 때 세 가지 함수를 쓰는데요. IAROC, T, as type 쓰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시각화 차별을 하기 위해서 색상, 마커, 선 스타일로 구분을 했고요. 범례를 추가해 가지고 레전드 함수를 사용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두 지역의 비교 코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직접 변경해서 실행한 후 확인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동네를 바꿔서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인풋에 다른 동네 이름을 입력한 후에 비교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파동과 독산제이동 또는 목동과 압구정동 이런 식으로 원하는 동을 두 개를 입력해서 동네를 바꿔가면서 인구 구조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색상과 마커를 바꿔보는 과정인데요. 코드에서 마커, 컬러, 라인스타인 값을 학생들이 직접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커의 옵션이 5로 되어져 있는데요. 꺽쇠로 변경을 해서 해보시고 그래프의 시각적 차별화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령대 범위를 변경해 보는 건데요. IAROC 4:15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숫자 부분을 다른 연령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4:15를 4:20으로 변경한 후에 데이터 범위를 조절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목과 폰트를 변경해 보는 건데요. PLT 타이틀에서 두동 인구 그래프의 제목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목을 넣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PLT RC에서 글자체가 나눔 발음 고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봐 가지고 글자체를 확인해 본 후 나눔 발음 고딕을 다른 글자체로 바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랑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자신이 사는 동네와 친구가 사는 동네를 비교를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내용을 생활 속 데이터와 연결시켜서 체험을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도 되고 기억 속에 오래 남고 데이터의 가치를 실제 귀중함을 느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됩니다.